해밀점 톡톡. 비온디 맑게 갠 하늘, 해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밀점 톡톡 진행자 아이셔입니다. 2020년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벌써 이번 해가 끝나간다니 아쉽기도 한데요. 내가 한 해를 잘 보냈나? 혹시 나도 모르게 실수로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나? 내일을 미루지는 않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패널분들은 어떠실까요?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실 패널분들 인사 들어보겠습니다. 후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후안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벌써 12월이고 크리스마스도 얼마 안 네. 남았어요. 네, 혹시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그냥 저는 가족들하고 진짜 좀 맛있는 걸 좀 먹어보려고요. 그냥 그동안에는 그렇게 많이 비싼 거를 못 먹었는데 이번에 한번 그냥 딱 마음 잡고 한번 조금 비싼 거를 한번 사 먹어볼까 가족들하고. 말씀을 하시니까 약간 레스토랑 같은 데에서 이렇게 스테이크를 썰고 계실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제 선입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아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재입니다. 네,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뭐 특별한 일 없으셨나요? 그동안에 특별한 일 많았죠. 이제 11월 달에 좀 어느 정도 바이러스가 완화됐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쯤 돼서 이 올해 못했던 공연들이 막 좀 섭외가 되려고 그랬는데 취소가 되는 그런 불상사를 제가 겪고 우울함에 빠져 있다가 지금은 제가 탈출해서 다시 밝은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언제 코로나가 없어질까 보다 코로나 속에서 언제 우리의 일상을 누릴 수 있을까? 네, 백신도 그렇고 사람들이 좀 해이해질 때마다 자꾸 확진자가 늘어나고 뉴스에서 코로나를 위주로 다루다 보니까 무섭다기보다는 좀 질리다고 해야 될까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바쁜 한 해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번 한 해처럼 바쁘게 보내신 특별 게스트 분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가 오셨을까요? 인사 먼저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 브이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어리입니다. 지금 구급 공무원 최종 합격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대단한 분이 오셨어요. 공무원 준비에 유튜브 운영까지 정말 바쁜 한 해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어린님과 함께 이 모든 도전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질문으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첫 질문은 제가 준비했는데요. 어린님이 중도의 시각장애를 갖게 되신 그 질환, 희귀질환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가진 병은 학계에서 LHON이라고 불리는 병이고 레버시 시신경 염증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양쪽 혹은 한쪽 눈에서 중심 시야가 점점 없어지는 병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RP에 반대되는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더 편할 겁니다. 제가 RP거든요. 저는 약간 시야가 이렇게 흐려지면서 옆에 있는 앞에 있는 것들이 점점 이렇게 희미하게 사라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린님도 약간 그러지 않으세요? 저는 중심부터 안 좋아지고 제가 RP 환자한테 들었을 때 사이드 시야부터 조금씩 안 좋아진다고 들어서 반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봤거든요. 이거 천차만별인 것 같은데 일단은 중심 시야든 아니면 주변 시야든 다 떠나서 너무 뿌예요. 네. 마치 이렇게 물 속에서 수경을 끼고 보면 이렇게 물 서림 같은 거 있듯이 그렇게 뿌옇게 보이니까 그냥 보이고 안 보이고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슬픈 얘기긴 한데 네. 어쨌거나 이런 중도에 실명을 하셔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어떤 것이 나를 가장 힘들게 했었나요? 그리고 어떻게 그 힘든 일을 이겨내셨나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제가 시각장애인이 되면서 나 쓸모없는 인간이 된 건가? 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주변 지인들도 점점 저를 좀 멀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같이 놀던 사람들도 제가 시각장애인이 되면서 게임도 못하고 다른 것도 같이 못하니까 점점 떨어져 나가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한 사람이 된 건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죠. 시각이 흐려지면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할 수 없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제가 최근에 그래도 눈을 실명했기 때문에 이 느낌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대학교에 와서 최종적으로 시각장애인 재활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흰지팡이가 없으면 바로 집 건널목에 있는 슈퍼도 못 가고 글자도 전혀 못 보고 엄마 아빠 얼굴도 말이 없으면 어디 있는지 못 찾고 하루하루가 다르게 시야가 흐려지고 그다음에 보이는 것들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저를 대할 때 이렇게 어려워하는 걸 보면서 진짜 내가 시각장애인이 아닐 때의 내 모습 그리고 시각장애인일 때의 지금 모습 사람들이 뭔가 다르게 대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거 받아들이기 진짜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혹시 얼마나 걸리셨어요? 2017년 9월에 병이 발병됐고 2018년 6월에 나쁜 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2년에서 3년 정도 지나고 있네요. 그럼 한 달 만에 그렇게 병이 진행이 된 거예요? 진행은 천천히 됐습니다. 9월부터 조금씩 흐려지면서 이제 2018년 6월까지 계속 걸렸죠. 그러면 조금씩 이제 네. 시야가 음. 지금도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거의 바닥을 바닥을 찍었다고 찍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은 그래서 안내해 주실 분이 없으시면은 아무래도 이동하기가 어려우신 편이신 거죠? 일단은 모르는 길 같은 경우 진짜 그 주변 시야가 보여서 아, 일단 혼자 직립보행은 가능한데 일단 모르는 길 같은 경우에는 지팡이를 필 때도 있고 그리고 약간 시각 장애인용 보조 기구가 없으면 많은 곳을 좀 가기가 어렵긴 하죠. 다른 얘기로 그 중도 실명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신과 같이 시력을 잃으신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 뭐 이런 거 있으실까요? 이기적으로 되지 말자입니다. 저는 시각 장애인이 되고 나서 제가 원치 않게 됐기 때문에 가장 많이 들었던 감정은 원망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원망을 할 줄 몰랐지만 일단 제가 원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눈이 나빠지고 누군가 날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당연히 날 도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품고 있었고 그거 때문에 지인들이나 가족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누나가 저에게 너 좀 이기적으로 변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못마땅하고 좀 불만도 표했는데 가족들은 그렇잖아요. 저에게 충고해줄 때 잘 되라고 충고 거의 그렇죠.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는데 제가 가족들이나 지인들 때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제 자신만 생각했던 거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 말고 다른 중도 시각 장애인이 있다면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도 괴롭겠지만 조금만 좀 더 생각해서 자기를 대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좀 더 해보면 좋지 않을까. 대부분 이제 뭐 희망을 가져라, 뭐 마음을 추스려라 거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기적이지 말라는 이야기가 정말 신선하면서도 저희에게 좀 와닿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중도에 이렇게 실명하고 나서 적응장애가 막 끝나갈 무렵에 제 가족들을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 나만 생각하다가 엄마 아빠한테 가시 같은 말들을 많이 쏟았구나. 이게 초반에는 생각이 안 났어요. 웃기지 말라 그래. 지금 내가 힘든데. 근데 나중에 한 두세 달, 서너 달 지나고 나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추스르기 바쁘고 시각장애를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공무원 시험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도전하게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희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이것도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죠? 네. 이게 처음 얘기하는 건가? 제가 결혼하고 싶었던 여자가 있습니다. 아, 네.
근데 그 여자한테 이제 병이 발병되고 얘기하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제 직장도 가져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좀 의논도 하고 상의도 했었어요. 네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이 될지 마지막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직장을 갖는 거에 대해서 많이 조사도 하고 그쵸. 네, 했죠. 그러면서 한번 공무원 준비 시작해 보는 건 어떠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 준비했죠. 지금은 헤어진 상태이지만 네, 그 당시 여자친구분하고 그 당시 이야기를 네. 했다는 거죠. 네, 실수했네요. 네. 음. 그래서 이 여자는 놓치기 싫다라는 마음으로 꿋꿋하게 한번 준비해봤죠. 그래서 약간 벼락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시각장애인이 되고 나서 거의 바로 준비했어요. 제가 뭐 컴퓨터 사용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시각장애 보조기기 사용하는 방법 다 익히기 전부터 어떤 공부를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재활도 안 되는데 공부부터 시작하셨다. 네. 어려우셨겠다. 근데 계기가 되게 생각보다 의외인 계기로 시작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지금 성공의 발판까지 또 가셨네요. 근데 중간에 좀 아픈 게 있긴 했지만 네. 공부하던 게 있고 그리고 끝까지 마무리 짓고 싶었거든요. 아, 그리고 그래요? 공무원을 준비하면서 이제 공무원에 대해 더 알아보게 되고 그리고 제가 중간에 퇴직하기 전에 실업급여를 받으러 이제 그 고용노동부를 이제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시각장애인 된 이후에요. 네 이후에 이제 한쪽 시력이 안 보이고 한쪽 시력이 더 안 보이기 전에 이제 방문했었죠. 근데 그때 공무원이 저게 대한 거 보고 이제 저도 저렇게 국민에게 좀 잘 대하고 아니면 봉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확고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직장은 원래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물어봐도 되나? 네, 저는 그 공장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방출되는 폐수, 음폐수라고 할 수도 있죠. 음식물 폐수. 그거를 정화시키는 작업을 했었어요. 깨끗한 일을 하셨네. 네, 근데 저는 냄새가 많이 났어요. 당연하죠. 그게 오염수인데. 네. 근데 계기도 계기지만 이게 보일 때랑 안 보일 때랑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눈으로 보던 거에서 귀를 의존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도 공무원 준비하는 게 과목도 여러 개고 네. 분량도 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보일 때랑 차이가 굉장히 컸죠. 처음에는 보일 때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거 되새겨 보면 필기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암기하고 복습하고 뭐 오답 노트 그 전부 다 시각을 사용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될 때쯤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막막했어요. 일단 처음부터 시작한 것은 암기였습니다. 그 이론에 대해서 듣고 그 이론을 반복해서 들어서 암기하는 방법을 취했어요. 메모장에 적으면서 센스리더로 암기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그거는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과목만 뭐 3-4번 이론 과목을 듣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지만 한 같은 거만 각 과목당 15번 이상 들었었던 걸 기억해요. 와, 근데 새벽 엄청- 5시부터 일어나서 공부를 하셨다고 그러던데. 네. 그럼 잠이 부족하면 그게 잘 외워지나요? 듣고만 외우는데. 처음에는 엄청 힘들었어요. 처음에 일어날 때 막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어버벙하고 이런데 눈 감으면서도 그냥 무조건 컴퓨터 켜고 센스리더 켜고 그냥 듣고 있었어요. 이게 습관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군인들처럼 그 11시에 갑자기 잠이 들고 다시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됐죠. 와, 근데 정말 엄청난 인내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시간도 시간이고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들어도 잘 안 외워지던데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그 시험이 영어라고 하던데 어떻게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셨나요? 영어 공부는 더 힘들었죠. 공무원 영어 공부가 힘든 이유는 전 3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외국어니까. 두 번째로는 센스 리더로 영어를 들으면 우리가 알던 단어도 다르게 읽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맞아요. 세 번째로는 공무원 영단어가 어려워요.
일상 단어가 아니니까. 네. 음. 그래서 외국어가 아니라 외계어로 들렸어요. 공감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공부를 하셨어요? 네, 그 외계어를 좀 익숙하게 만들고자 음. 제가 뭐 계획도 짰죠. 3가지 정도 짰어요. 여기서 첫 번째로는 영어에 한번 익숙해져 보자 하면서 영어로 된 영화를 좀 많이 들었어요. 영화. 네, 되도록이면 애니메이션 영화, 뭐 라이온 킹이나 아니면 미녀 야수나 아니면 또 그 디즈니 뭐 애니메이션 그런 거 대부분 봤고요. 두 번째로는 영단어를 계속적으로 들었어요. 아침 30분, 저녁 30분 해서 영단어 하루에 300개를 2회 정도 들었거든요. 네, 300단어 듣는데 30분 정도 걸려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출 문제지를 매일 2시간 이상 풀었죠. 네, 그러면서 처음에는 매우 익숙하지 않아서 오히려 문제 풀 때 부담됐어요. 한 20문제 풀면 2문제 맞추고 그랬거든요. 근데 틀리더라도 계속 듣고 계속 들으니까 언젠간부터는 익숙해지더라고요. 반복 학습으로 계속. 네. 근데 공부를 하는 게 이제 계속 듣기만 한다고 저는 공부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외에 또 뭐 다른 방법을 하신 게 있으세요? 그거 외에는 듣기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듣기로 그러면 지금까지 결과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촉각으로 그 점자로 된 촉각으로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벼락치기로 공부를 시작하는 바람에 그 점자 교육도 받지 않은 상태라서 처음부터 영어를 어떻게 잘 하셨던 상황이었나요? 이게 원래 영어를 잘하지 않았냐? 네, 원래 잘 하셨는지 그게 이게 궁금하네요. 왜냐면 애니메이션 같은 거 들을 때도 해석이 어쨌든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것도 궁금하네요. 저는 영어를 어떻게? 그 네. 애니메이션은 다 더빙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글 애니메이션을 먼저 본 다음에 그다음 영어 애니메이션을 봤죠. 그래서 내용을 다 이해한 후에 그다음 애니메이션을 들으면서 어차피 아는 내용이니까 영어로 들어도 이런 내용이겠다 추측하면서 영어에 대한 익숙함을 좀 늘리려고 했죠. 어떻게 보면 최종 합격을 기다리고 계시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공무원이 최종 합격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고 또 이 공무원 준비하시는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혹시 뭐 필기 시험이나 면접 같은 거에 있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아니면 필기장은 뭐 어떤 분위기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은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시각장애인들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전해주실 이야기가 있을까요? 혹시 제 공무원 과정을 전체적으로 좀 요약하면 하루에 한 12시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5시에 일어나서 5시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은 다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쉬는 시간 동안 뭐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뉴스도 보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월화수목금까지는 공부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필요하다면 공부하고 쉴 때는 무조건 쉬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빡셀 땐 빡세고 그리고 공부 쉴 때는 쉬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한 22개월 정도 공부를 했고 아까 말했듯이 공부는 다 청각으로 의존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 필기 시험장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다 긴장해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장이 긴장감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저 따라 덩달아 긴장하게 됐죠. 그래서 제 실력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그 시험장도 저에게 맞춰보자 아니면 제가 그 시험장에 맞춰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제가 그 시험장에 맞추기 위해서는 3가지 정도 가져갔죠. 겉옷을 가져왔어요. 필기 시험장 가면 에어컨을 틀거든요. 추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겉옷을 입어서 온도를 좀 체온을 보호하자. 그리고 방석을 가져왔어요. 공무원 시험은 중증 장애인 경우에 170분을 받아요. 일반인들은 100분을 받거든요. 비장애인들은 100분. 네, 맞아요. 네, 170분 동안이면 3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앉아 있을 때 엉덩이가 아파요. 그래서 방석을 가져가고 그리고 자기 이어폰을 가져왔어요. 제 이어폰을 가져가서 좀 편하게 그 시험 문제를 들으려고 했어요. 3시간 동안 듣기를 의존하면 귀가 꽤 아프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편한 이어폰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시험장 분위기를 저에게 맞게 바꾸고 두 번째로는 제가 시험장 분위기에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네, 시험은 10시부터 12시 50분까지 시험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시간에 맞게 저는 공부했습니다. 10시부터 11시 50분까지는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공부했어요. 12시 50분까지. 네. 계속 그렇게 공부하면 좀 힘들긴 하니까 한 달 전부터 그렇게 시험 보기 한 달 전부터 네. 이제 그 시간에 대한 대비를 하신 거네요. 네, 바이오 리듬 맞추기 위해서요. 그렇구나. 되게 계획적이시다. 네, 그리고 그때 공부할 시간에는 마스크 끼고 공부했어요. 아, 마스크. 네, 시험 시간에 마스크 낀다고 그 통지 받아서 그때 최대한 시험 분위기에 맞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했죠. 면접장 얘기도 해볼게요. 네. 네. 면접장은 거의 다 킨텍스에서 면접 보는데요. 킨텍스는 천장이 굉장히 높은 편이래요. 그래서 공간이 주는 중압감 그런 게 있어요. 너무 커다란 공간이어가지고 내가 거기에 있으면은 네. 약간 뭔가 눌리는 듯한 기분. 네, 맞아요. 그거. 네네네. 마치 이렇게 백사장의 모래 한 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맞아요. 그 분위기에서도 짓눌리지 않게 계속적으로 자기가 면접 공부를 했던 것을 되새기고 하면서 준비했었죠. 또 면접장에서도 자기 이어폰을 가져가면 좋아요. 센스리더로 작성하는 그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가 한 45분 정도 되는데 그때도 자신 이어폰을 사용하면 뭐 귀에 받는 스트레스, 뭘 작성해요? 경험적, 상황적 면접 준비를 작성하는데요. 거기 만약에 예시를 들면 네. 자신이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거나 아니면 상황을 줘요. 상사가 자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상황적을 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11줄 정도 작성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도 센스 리더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들으면서 네, 작성을. 갑작스럽게 생각이 안 날 것 같은데. 네, 하얘져요. 그래서 아. 계속 머릿속으로 되뇌고 해야 돼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면접은 그냥 면접 번호 부르고 누구 들어오세요 이렇게 해서 면접 보는 것 같은 그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좀 저희 생각과 많이 다른 면접인 것 같아요. 네, 요즘 잘 분별해 내겠다는 의지가 있나 봐요. 국가직 면접에서. 네, 그 사람들에서 이 사람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런 상황에 맞춰서 어떠한 반응이 나오는가 이런 것을 좀 중심적으로 보나 봐요. 그래서 면접 내용이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45분 동안 면접을 본다고 알고 있어요. 그쵸. 왜 지금은 금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큰 기업체나 이런 데서 보면 압박 면접 이런 거 보기도 하잖아요. 막 네. 일부러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던져놓고 네. 이럴 땐 어떻게 할 건지 저도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진짜 스펙타클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해도 혼나고 저렇게 말해도 혼나고. 여러분은 지금 시각장애 청년과 함께하는 방송 해밀점 톡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 질문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처음에 이 유튜브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친구가 유튜브 하면 돈 좀 벌 수 있대 라고 해서 한번 귀가 좀 살랑살랑거려서 하게 되었습니다. 치킨을 좋아해서 치킨값도 벌 수 있다고 하길래 더 혹했죠. 두 번째로는 제가 작년 11월에 어떤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각장애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낙담하고 있었죠. 자신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제 삶을 얘기해주고 아니면 제가 이룬 것들 이런 걸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그 당시엔 제가 이룬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 저를 꼬드겼던 친구가 유튜브 제작을 도와주면서 그 이런 낙담했던 사람한테 어떻게든 내 삶을 보여주면서 그 다른 사람에게도 나도 뭘 할 수 있으니까 너도 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걸로 유튜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취지가 진짜 이게 하나는 좀 개인적인, 하나는 조금 공익적인, 이렇게 딱 평균이 잡히는 그런 취지네요. 전
치킨 그 저기 그 치킨을 이제 먹을 수 있을 거라 그 벌어가지고 그게 또 인상 깊네요. 또 그러면 또 혼자서 모든 그 과정을 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네. 사실 그렇잖아요. 혼자 하기에는 네.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도와주면서 친구의 아이디어로 친구의 편집 기술을 이용해서 그냥 유튜브 영상을 찍었습니다. 근데 친구가 조금씩 바빠지면서 아이디어도 제가 내기 시작했고 그리고 편집도 가족들이 도와주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친구가 종종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가족들도 편집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는 거의 대부분 아이디어를 내거나 아니면 촬영할 때만 합니다. 이게 편집은 아무래도 비장애인 분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거예요. 저희도 유튜브 지금 찍고 있지만 저희가 편집에 참여하지는 않아요. 다만 모니터링은 하죠. 아, 요 부분은 들어갔으면 좋겠다. 요 부분은 좀 축소해도 괜찮을 것 같다. 아니면 이걸 어떤 식으로 전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은 내지만 편집 자체를 시각장애인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이디어를 주로 내신다고 그러셨는데 네.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으시는지 궁금하고 어떤 내용을 주로 업로드하겠다라는 방향성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생활하면서 겪었을 때 이거 아이디어 하면 좋겠다 번뜩인 거 있으면 무조건 컴퓨터 달려가서 메모장에 적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영상을 찍다가 엄마가 계속적으로 방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계속 들어오다가 또 청소기를 돌리고 그 다음에 또 아빠가 갑자기 망치기도 하고 뭐 왜 이런 적이 무서워? 있었거든요. 이거 아이디어다 이러면서 찍은 적 있었고 언제는 산책하다가 드는 생각 아니면 뭐 장 보다가 드는 생각 그냥 생활하면서 드는 생각들을 다 유튜브 영상으로 아이디어 찍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컨텐츠 만들고 대사도 한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일이 있으신지 또 궁금해요. 도전해보고 싶은 거는 제가 요즘 여행을 가고 싶어요. 근데 여행. 경상도를 좀 가고 싶어요. 경상. 근데 제가 거기에 연고지가 좀 없기도 하고 지인들도 없는데 한번 도전도 해보고 싶어요. 그런 여행 가는 걸. 그리고 찍더라도 약 활동적인 거, 운동이나 아니 뭐 구체적으로는 농구 그런 영상도 한번 찍고 싶고요. 좋죠. 그 되도록이면 처음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시작해서 영상 그 맨 첫 부분 정도 그쪽에는 이슈되는 상황만 거의 촬영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되도록이면 장애인이나 아니면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되는 부분을 찍고 싶어요. 이 영상 이거는 제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데요. 제가 초반에는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 초반에 올릴 때는 제 개인적인 영상 아니면 이슈되는 거 좀 제 이목을 끌고 싶은 그런 영상을 촬영을 많이 했는데 중간에 어떤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제 관점이 좀 바뀌게 됐어요. 시각장애인이 누구를 도와줄 수 있다. 아니면 제가 어떤 말을 함으로써 누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크게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최근 영상하고 예전 영상하고 조금 내용도 다르고 좀 더 도와주려는 의미 이런 게 조금 많아지고 있고요. 또 그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개인적으로 말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지루해 보였어요. 제가 영상 되돌아보면서. 그래서 최근에는 재밌게 하려고 좀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혹시 마지막으로 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이제 중도의 시각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던가 본인이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시다면 한마디 더 부탁드릴게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조금 뾰족한 얘기예요. 저는 되도록이면 사람들이 어떤 거에 대해서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전한다는 거는 행동하고 맞선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맞선다는 것은 다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계속적으로 맞서고 다칠 준비를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조금 더 미래를 내다볼 수 있고 그리고 도망치지 않는 방법으로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시각장애인은 더더욱 그래요. 뭐든지 하기가 어렵거든요. 요리하는 것부터 씻는 것까지 개인적인 생활도 어렵지만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더더욱 더 전투적으로 생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딪혀보고 다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네, 이런 맞습니다. 거죠. 네. 진짜 마지막 제가 해밀점 톡톡에 참여하신 소감. 네. 조금 더 진지한 느낌? 네. 제가 거기 촬영할 때, 제 개인적으로 촬영할 때는 가볍게 하자 이런 느낌이었는데 뭔가 마음을 차분하게 놓고 나는 좀 속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공적으로 그냥 유튜브 할 땐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얘기하는 느낌이라 생각드는데요. 오늘 함께 참여해주신 패널분들 소감도 한번 들어볼게요. 후아님, 네. 인터뷰 참여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진짜 공무원 시험이 정말 어렵다고 저도 들어서 저도 사실 주변에서는 공무원 시험을 한번 쳐보고 그 공무원에 도전해보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공부를 어떻게 될지도 몰랐었는데 어린님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렇게도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면은 언젠가는 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너무. 네. 다음 아재님은요? 네, 뭐 공무원의 이 업무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었. 그러니까 약간 아쉽다는 그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불러주면 달려오겠습니다. 괜찮네요. 감사합니다. 공무원을 모셔서 또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눠보는. 어린님의 다양한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로운 것, 나도 뭔가 2020년 어차피 끝났으니까 그냥 내년에 해야지 이렇게 미루는 것보다는 작은 거 하나라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희망의 느낌, 그리고 뭔가 도전해보고 싶은 용기, 이런 것들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해밀점 톡톡에서는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느끼신 점 또는 보완할 점, 해밀점 톡톡 팟캐스트 댓글, 센스월드 댓글, 해밀점 튜브 유튜브 댓글, 그리고 해밀점 톡톡의 소통 창구 HAEMIL_LIB@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적극 반영해서 더 좋은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어린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욱더 유익하고 즐거운 소재로 찾아오겠습니다. 비온디 맑게겐 하늘 해밀점 톡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해밀점 톡톡 촬영 이후에 어린님께서 2020년 9급 국가직 공무원 최종 합격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합격했어요? 진짜 합격했어요. 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 어린입니다. 2020년 9급 국가직 공무원 최종 합격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도와준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에게 감사 인사 올립니다. 어린님의 기쁜 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더욱 빛나는 앞날이 함께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